문자 상담 받아볼게요. 궁금한 종목 삼천당 제약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4만 5천 원에 비중은 15% 남겨주셨습니다. 알테오젠을 필두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3.14% 오르면서 10만 1,7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는데요. 5거래일의 하락세를 깨고 모처럼 반등해서 올라와줬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 주가가 상승세 쭉 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흐름은 좀 어떨까요? 이게 사실 뭐 알테오젠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져주더니 오늘 알테오젠 좀 많이 올라줬는데도 다른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조금밖에 또 안 올라줬어요. 이런 게도 뭐 떨어질 때는 뭐 같이 떨어져줬는데 올라올 때는 자기 혼자만 또 올라와주죠. 이런 게 뭐 이제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됐는데 어찌됐든 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이번에 삼천당 제약 오너분들이 4년 동안 이제 65억을 인삼 MTS에 이제 배당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뭐 전혀 아니라고 밝히긴 했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허가 획득 실패 그리고 계약협상 결렬과 같은 그런 거는 우리에게 없다.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근데 이건데 어찌됐든 간에 삼천당 제약은 이런 아일리아 관련해서 이제 저용량 바이오 시밀러에 관해서 그거를 이제 글로벌 허가에 대한 그 취득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당뇨, 비만 그리고 GLP-1의 치료용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바꾼 거죠, 이런 걸. 그런 거를 이제 2027년도까지 허가를 하는 게 이 회사의 목표라고 하는데 이런 모멘텀이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삼천당 제약은. 그래서 이런 뭐 당뇨나 비만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치료제 같은 거를 이제 연말까지 좀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 자체는 뭐 노이즈가 좀 있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쁜 회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 분석도 봤을 때도 사실상 2021년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 근데 그 적자폭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준 게 또 삼천당 제약이죠. 122억으로. 하지만 또 영업이익이 낮아졌다고 해서 이 회사가 우리가 안 쳐다볼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영업이익은 좀 낮아졌지만 매출액은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다른 거에 대한 투자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는 또 유보율을 봐야 되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은 다소 좀 줄었고 매출액은 늘었지만 유보율은 또 늘었던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위한 것보다 다른 거에 대한 투자성이 좀 더 좋게 흐름이 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14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은 이 헤드앤숄더 패킹으로 가다가 과대낙폭으로 좀 갔었어요. 그 다음에 저점 구간에서 최저점 9만 5천 원을 뚫어주지 않고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가준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당뇨, 비만, GLP-1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여준다면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15%시잖아요. 차라리 지금 오늘 3% 올라오고 내일장에서도 2% 이상 올라준다. 그럼 거기를 이제 추가 매수 구간으로 잡아준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 15만 5천 원 구간에 매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당뇨와 또 비만 관련한 모멘텀도 있고요. 기대감 안고 바라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내일장에서도 2% 이상 올라와 준다면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여전히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열려 있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들로 빠르게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과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는 유튜브 채팅으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곽보영님 반갑습니다. 고려아연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90만 1,000원, 비중은 10%시고 일부 매도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어디까지 챙겨가도 될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여쭤봐 주시는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최근 차트가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투자주의 딱지도 역시나 붙어 있습니다. 6거래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는 9.28% 상승하면서 종가는 154만 2천 원인데요.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저도 조금은 부럽습니다. 이 종목 어디까지 챙겨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우선은 우리 시청자님이 90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 비중도 딱 조절 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사실 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속에서 굉장히 큰 상승 랠리를 펼쳤었고 여기서 시세 차익을 보신 분들도 계셨었고 그리고 물려 계셨던 분들도 계셨었는데 다행히도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전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잘못된 건 없습니다. 뭐 2차 전지 테마 속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머스크 관련해서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025년 내년으로 갈수록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근데 또 여기서 하나의 속보가 또 나옵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경쟁 확보에 대해서도 그런 전망 속에서 오늘도 급등을 해줬었거든요. 그 이전으로 가보자면은 또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경쟁 확보 이게 또 두 번의 이슈가 오늘따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속성으로 가고 실제로 이 주주총회를 한다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약간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딱 매도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90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굉장히 잘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잘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분의 힘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주주총회도 다음 달 이제 23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뭐 그때 다시 말이 나오고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오늘도 한번 고려아연이 이렇게 올라와줬던 거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고려아연이 지금 또 투자 주의에 넘어갔어요. 근데 이 주의가 풀리고 또 경고까지 간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면 내일이나 아니면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좀 매도 적기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었을 때 164만 원 선에서 매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진입가도 너무나도 좋았고요. 비중 조절도 완벽했습니다. 수익 보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조금 더 올라온다면 164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선에서는 꼭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챙기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오셔서 채팅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받아볼게요. LIG 넥스원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5만 3천 원, 비중은 10%시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오늘은 3.04% 오르면서 종가는 20만 3,50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 방산 섹터가 약간은 힘이 빠진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8일 장중에 27만 원 선 올라왔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주가가 사실 꽤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서 봐볼까요? 네, 저는 뭐 LIG 넥스원 회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최근에 뭐 계속 뭐 안 좋은 말들이 나왔잖아요. 뭐 머스크 관련해가지고 네. 뭐 우리는 뭐 그러니까 드론 관련해서도 드론이 더 수용성이 있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뭐 F-35 전투기를 왜 쓰냐, 뭐 유지하는데도 부담이 있다 이런 말들이 뭐 시장에 오고 가니까 사실은 이 시장이 얼마나 거래 대금이 없으면 그런 말에 이 시장이 눌릴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없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최근에 큰 조정으로 하락폭을 되게 크게 키웠던 LIG 넥스원입니다. 근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오늘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일렉트론 잉크스하고 차세대 기술에 대한 부품 소재 개발에 대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일렉트론 잉크스는 뭐 하는 회사냐? 이제 여기서 이제 전동성 잉크를 최초 개발을 시작으로 하고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그 공급을 하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전자파 차폐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용 잉크 소재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전독성 잉크라고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성장성은 굉장히 좋은 회사다. 어디가? 일렉트론 잉크스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게 뭐다? LIG 넥스
넥스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LIG 넥스원도 보시면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지금도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최근에 방산주들이 또 뭐 하락을 크게 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그리고 헤즈볼라에 대한 휴전 뭐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소식이 있고 뭐 머스크 발언해가지고 미국 국방 예산 삭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는 F-35에 대한 전투기를 안 쓴다 그리고 드론이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방산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매도세가 LIG 넥스원까지 퍼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면은 뭐 회사 자체적으로 보면은 큰 타격을 입은 회사도 아니고 어찌됐든 보면 우리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도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LIG 넥스원만큼 우리가 뭐 가장 좋은 종목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드론 관련 섹터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해도 어찌됐든 간에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코콤이 올라줬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하나 시스템이 올라줬어야 돼요. 하나 시스템도 드론 관련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LIG 넥스원은 뭐냐?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드론하고는 관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냥 우리 시청자님도 이 종목을 뭐 25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컨센서스에서도 뭐 3조 원어치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작년보다는 컨센서스도 2,300억으로 작년보다는 되게 500억 정도 많은 수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장에서 노이즈가 좀 많기 때문에 눌렸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BPS도 55,000원에 PBR이 약간 높습니다. 3.5배긴 하다만 이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만 3천 원이라고 하셨어요. 25만 3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7만 원이 가장 고점이었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단기 고점까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25만 3천 원인데 비중을 좀 확대해서 27만 원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이 성장성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 주셨고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 목표가 27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로 최대한 수익 극대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들 02-6958-9082, 9083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2만 원에 비중은 20%시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잘 갔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올랐고요. 오늘 장에서는 7.87% 뛰어오르면서 10만 5,600원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 선 복귀해졌는데요. 전문가님, 리가캠바이오도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겠죠? 네, 저는 뭐 지금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 있고 안 좋은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리가캠바이오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홀딩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리가캠바이오 하면은 결국은 항암제, ADC에 대한 호재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실은 오늘은 좀 팔자세였어요. 팔자세였는데 누가 받쳐줬냐? 바로 기관이 받쳐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이 드리지만 인기가 있던 이유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암제에 대한 인기가 있었죠. 그런 항암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이 있으면 신약을 개발하는데도 걸림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개발했을 때도 알테오젠처럼 피하지방 주사제로 변경한 것처럼 이런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걸림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글로벌 회사로부터 러브콜도 많이 받았던 바로 리가캠바이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폐합신약 관련해서 트로델비나 다토 이런 거는 폐에 대한 독성이 좀 강했어요. 하지만 LCB84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독성을 안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뭐 리가캠바이오가 잠깐 눌렸다가 오늘 또 회복세가 이어갔었는데 이 회복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회복이 안 되더라도 시장의 눌림에 같이 눌렸다 다시 한번 상승으로 우상향 차트로 탈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LCB84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ADC 신약 중에서 이 렉나자하고 병용 투어를 한다는 이슈도 있는데 그런 이슈로 봤을 때는 사실 폐에 대한 독성이 강한 트로델비나 아니면 다토를 쓰겠느냐 아니면 LCB84를 쓰겠느냐라고 했을 때 LCB84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또 12월 7일 날에 LCB71에 대한 또 추가적인 임상일 일상에 대한 또 발표가 됩니다.
추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 주가가 어느 정도 또 요동을 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 LCB 7위는 이제 머크사의 MK2140 대비 안정성이 좀 더 확보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암제에 대한 최대 문제가 독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챙기고 있고 내년에는 또 LCB84에 대한 임상일성 시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내년까지는 리가캠 바이오를 꾸준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12만 원 구간인데 저는 직전 고점까지 14만 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14만 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다시 한번 문자 상담을 넣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네, 리가캠 바이오 홀딩해 보겠습니다. 항암제와 신약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내년까지 쭉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전고점 14만 원 선까지 회복하게 된다면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시면 그때 다시금 목표가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14만 원 넘게 되면 한 번 더 찾아와 주세요.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확인해서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채팅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 받아볼게요. 엔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14만 3천 원에 비중 16%시네요. 앞으로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도 함께 주셨는데요. 우선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오늘 장에서 정말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20.07% 껑충 뛰어 오르면서 17만 1,700원의 종가 형성돼 있는데요. 이 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보니까 10월 11일에 21만 9,500원에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온 이력이 있거든요. 20만 원 선까지 봐봐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생각에 엔캠은 앞으로 어떨까요? 엔캠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고 뭐 오늘 이슈로 보자면은 이제 2,500억 규모의 12 발행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고 뭐 청약 규모가 굉장히 좀 컸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좋다고 볼 수 있고 엔캠은 사실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 신규 상장 종목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이슈가 하나 있으니까 뭐 12 발행을 통해 이제 조달한 자금의 금액이 좀 크고 이제 신규 설비 증설에 대한 이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증설에 대한 계획도 이제 빠르게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 연도는 이제 거의 다 갔고 내년부터는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을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수급도 다시 한번 또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AI 섹터도 저는 좋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금 엔캠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올라와 줬었고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34%도 올라와 줬었고 오늘은 20% 상승해 줬습니다. 그리고 엔캠이 사실 고점을 찍고서 과대낙폭 중 하나였어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지만 이 이유로 보자면은 신규 상장 종목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2023년 5월부터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9월, 그러니까 2023년 9월 그리고 2021년부터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3년 뒤면 언제일까요? 2021, 22, 23이잖아요. 그 뒤로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규 상장을 하려면은 3년 뒤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2021, 2, 3까지 3년이면은 그 뒤로 봤을 때 제가 보라색깔 선으로 제가 차트에다가 선을 그어보면은 우상향으로 갔잖아요. 쭉 그림 정말 이쁘죠? 그런 다음에 조정을 한번 줬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점 구간에서 11월 15일 날 저점 구간이었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 제가 여기다가 실선으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부분을 토대로 턴어라운드 하고 오늘 바로 20%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신규 증설에 대한 그런 관여 그리고 12 발행에 대한 뭐 이런 이슈로 보자면은 저는 이 엔캠이 이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 업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물론 2022년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154억의 흑자였다가 30억으로 줄었지만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적자예요. 사실 54억으로 적자지만 내년으로 갔을 때 이런 이슈가 좀 더해진다면은 엔캠이라는 종목도 한번 우상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 시장에서 유보율이 그렇게 크지 않는 종목들보다는 유보율이 큰 종목을 담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유보율이 크다는 거는 그 회사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이야기고 3,400%에서 3,200%로 유보율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1,000%, 1,500% 이상이라는 점, 그 2배 이상이라는 점을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다소 높였습니다. 부채 비율도 다소 높았지만 이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는
대교스럽게 봐주고 15,000원 구간에서 PBR이 5배인 점이 다소 높긴 하다만 이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저점에서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시점이면은 저는 직전에 갔을 때 이 선에서 21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17만 원까지 급등이 나와줬지만 여기서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21만 원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2차 전지 수급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안고 있다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엔캠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우선 목표가는 21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으로 전화 한 통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ENA요. 네, 삼성 ENA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6,500원에 있고, 네. 60% 정도 많이 샀어요. 네, 매수가가 26,500원에 비중 50% 맞으실까요? 예. 비중을 상당히 많이 들어가셨는데 네. 혹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넣게 되신 걸까요? 27,800원이었을 때 샀다가 다시 다 매도하고 다 재매입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더 내려오기 기다려야 되는데. 네, 이미 27,000원 선에서 한번 수익을 보신 뒤에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다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청자님 말씀처럼 상황이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 어떻게 해볼지 우리 전문가님이랑 바로 얘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삼성 EN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에서 종가는 18,000원대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비중도 크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비중도 굉장히 크시고 뭐 매수가도 그렇게까지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다만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삼성 ENA가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그룹에 대한 좀 위태로운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지만 이 삼성 ENA에 대한 따로 좀 분류해서 보자면은 알제리 국영 석유회사 소나트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결했던 이제 정유 프로젝트에서도 계약을 해지했다고 28일 날 공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EN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폭이 좀 크다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보자면은 낙폭이 굉장히 큰데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추세에 돌입은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이 저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시죠? 예. 예, 26,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가 딱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매물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다시 한번 이 삼성 ENA가 시장의 받쳐줌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면은 지금 시점이 사실 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저점 구간에서 와 있었고 이런 뭐 계약 해지에 대한 이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악재가 다 소화해낸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로 가고 내년으로 갈수록 삼성 ENA에 대한 이 주가는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고는 보다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26,500원까지는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표시해도 23,000원 구간이 있으면은 여기서 일부 비중 축소를 하시고 26,500원에 닿았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오늘 한 30%또 더 매입했는데. 오늘 비중 30%를 늘리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원래 좀 더 고점에서 매수하셨다가 오늘 좀 평단가를 낮추신 거구나. 맞시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제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3,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보자면은 사실 뭐 재무제표에서도 이런 계약 해지권이나 아니면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하고 있는데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소 좀 하락폭이 있었지만 1,000억가량 하락폭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흑자로 기록되고 있고 이게 추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본다면은 밑에 영업이익률과 유볼 또한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쯤 되면은
지금 부채 비율이 136%고 유보율이 253%만 삼성 E&A에 대한 이제 모멘텀 속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BPS가 21,000원인데 PBR이 사실 0.8배예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 이 코스닥 종합으로 봤을 때도 이 코스닥 종합에 대한 PBR도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삼성 E&A라고 생각해요. 저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하지만 지금이 오늘 진짜 추가 매수하신 거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매물대에서 26,000원 구간에서 부딪혀 주지 않는 이상, 여기를 뚫어주지 않는 이상 23,000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추가 모멘텀 쪽에서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000원 구간에서는 좀 비중 축소를 좀 진행해 주시고, 26,000원에 뚫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전화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고하세요. 매수가가 딱 이 매물대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저점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23,000원에서 비중을 조금은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그리고 재차 올라오게 된다면 저희 한 번 또 찾아주시면 그때 구체적으로 상담 다시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종목 진단이 끝난 직후죠. 저녁 7시부터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 안에서 오늘의 살맛나주 추천주 가격 전략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미리 입장하시거나요. 아니면 유튜브에 전영욱 전문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